자, 디아페 비누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피부가 건성이라 겨울철이면 다리에 피부 트러블 벌겋게 오돌도돌 올라옴. 이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 디아페를 2개월째 써보니 지금은 피부 트러블이 없어요. 정말 나한테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매 후기 보겠습니다. 여드름쟁이 딸아이들 써보니 좋아서 후기 남기러 왔습니다. 고3 초등 6학년 딸아이들이 여드름이 심해져서 디아페 비누 주문하고 2주 정도 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니 꾸준히 아침 저녁 세수할 때 썼더니 여드름 많이 들어갔어요. 신기하네. 예. 완전히 깨끗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심하게 곪고 커지는 건 다 들어갔어요.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심지어 아이고 김엄마가 디아페 비누로 씻으면 피부가 뽀얗게 보이던 그 느낌이에요. 다음에 또 구매할 의사가 100%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디아페 비누로. 네. 예. 그 많은 실제로 다 라이트에서 공개했으니까. 썼던 그 그럼요. 비누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썼다가 후회를 하셨어요. 왜요? 왜 후회를 했느냐? 왜 이제 샀을까? 와, 이런 후회를 하셨습니다. 빨리 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디아페 비누 특징 잘 아시는 대로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효과적입니다. 거기다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네이버에서 디아페 비누를 검색하면 지식인의 아주 기묘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전두환 디아페 비누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예. 전두환이 디아페 비누 쓴다는데 사실인가요? 디아페 비누가 그렇게 좋은 건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답변은 이랬습니다. 전두환이 쓴다면 좋을 겁니다. 아니 딴 건 모르겠고 피부가 좋아요. 아, 그래요? 전두환 네. 디아페 비누 사용설은 김용민이가 유포를 한 겁니다. 예. 전두환 머리 감는 거하고 세수하고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두환이 형님은. 예. 그래서 아주 애용하신다는 소문을 제가 유포를 했습니다. 자,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디아페 비누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디아페가 만든 수제 스킨 에센스 요것도 스킨 에센스. 추가로 드립니다. 네. 자, 디아페 비누 한 박스, 이게 3개들이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은 1개의 스킨 에센스를, 2박스를 구매하시면 2개의 스킨 에센스를, 3박스를 구매하시면 3개의 스킨 에센스를 추가 증정합니다. 4개 사면 4개 줄 줄 알았지? 아닙니다. 아, 3개까지입니까? 3개까지만 서비스. 아쉽네. 근데 과소비는 안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 가격이 안 나왔어. 예. 이 이벤트는 스킨 에센스의 재고 소지 시까지만 진행됩니다. 자, 저렴한 가격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도 가격이 아니, 그 가격이 궁금하면 김용민닷컴에 접속을 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네. 광고 요법입니다, 네, 저희. 예. 일부러 신비 효과입니다. 네. 신비주의. 서태지 이후로 신비주의 오랜만에 많은 씁니다. 사람들 예.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아페 비누입니다. 네. 자, 먼저 패스트트랙 그 수사 결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검찰이 정치하는 거죠. 야, 근데 나는 아우, 이렇게까지 근데 정말 개쓰레기 짓을 할 줄은 아니, 몰랐어요. 수사를 안 하고 예. 그 정치를 하고 엄불만 해. 그리고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 최근에 몇 개 벌어졌어요. 조국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어. 네. 그러니까 송병기 영장 청구를 딱 발표해. 네.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항상 다음 카드가 준비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누군가 언플 전문 공작조가 있지 않나. 아이고, 이런 언플하면 의심이. 또 검찰에서 한동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 그 그림자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알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뭐 이 조국 장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어쨌든 피의 사실을 밥 먹듯이 공표하면서 언론 플레이 중심의 수사를 해왔던 거고 이번에 공소장 내용에 보면 뭐 대리 시험 쳤다. 그러니까 저게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사실이라면. 근데 저게 처벌 가능성이 있나? 저게 공소유지가 될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딥니까? 그 GW 조지 워싱턴 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그러면 조지 워싱턴 대가 그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방해당했으니 고발을 했어야죠. 고발을 하던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오지랖이 미국 검찰이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 사실을 내가 보기 공소유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딱 직감적으로도 그 공소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공소장에다가 막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왜 했냐? 이거는 한마디로 망신주기 한 거, 언론 플레이용 이제 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근데 뭐 공소유지가 자신이 있다고 뭐 지금 막 검찰이 큰 소리 치는데 아니 세상에 조지 워싱턴 내가 조지 워싱턴 대 총장이야. 그러면 저거를 이게 학교 망신인데 저거를 한국 검찰들이 한국 그 사법부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웃기는 게 이런 거야.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수사를 해야 돼. 그렇지. 피해자 수사를 해야 돼. 네, 지금 이거 해야 돼. 첫째는 조국 장관이 가족 관련한 이런 검찰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했어도 정경심 교수가 도와줬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조국 장관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왜 조국 장관을 기소했냐? 진술 거부를 하니까 네. 그냥 정경심 교수가 한 거 다 공동으로 공범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들어갔다고 봐요. 이게 저거는 뭐 제가 보니까 거의 처벌 가능성이 없는 걸 갖고서 저렇게 지금 검찰이 망신주기형 언론 플레이를 한 거고 네. 저 증거 위조 교사, 그다음에 증거 은닉 교사.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증거 위조범, 정범이 있고 공범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정범들은 기소를 아직 안 했어. 예를 들면 증거 은닉의 정범이 누구냐면 김경록이에요. PB. 네, PB. 여기 컴퓨터 빼돌린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 빼돌리라고 김경록한테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시킨 건 아니고 이제 감사합니다 얘기했던 아니, 게 이제 아니 그걸 이제 시켰다고 본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걸로 시켰다고 한 거죠. 근데 정작 그걸 빼돌린 사람은 지금 기소를 안 했어요. 기소를 안 했고 뭐 처분 결과가 없는데 그거를 교사했다고 기소하는 것도 이게 법논리상 잘 맞지 않는 거거든요. 판사가 지적했죠, 요거를. 그래서 저게 11가지인가 12가지 뭐 제목이라고 하는데 11가지. 제가 공소장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하여튼 뭐 저 꼬투리가 될 만한 것들은 일단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헛웃음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조지 워싱턴. 아니 이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이 기소를 하냐.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저게 이제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고 오늘 그 28명 그것도 제가 이제 아까 그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1시 반에 브리핑을 했는데 12시 반쯤에 명단을 받았어요. 제가 명단을 거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명단 보고 나서 아 검찰이 또 정치하는구나. 결국엔 자유한국당 황교안 포함 14명 그리고 민주당 4명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사실은 이게 민주당 의원들 4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뭐든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박범계 의원은 경찰에서 조사가 나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하고 뭐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증거물 찾고 이 수사 질질 끌면서 이게 보니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이 4명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한 이 수사가 아니었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제 이쪽은 국회법 위반이고 이쪽은 이제 그냥 폭력이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뭐 국회법 위반이 공동폭행이나 특가법에 이게 무겁기 때문에 네. 그쪽이 더 이제 양형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추기 한 거예요. 끼워 맞추기 한 거고 아니, 근데 자기들은 좀 공명정대하게 수사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박주민, 그다음에 박범계, 그다음에 이종걸 이분들은 이해가 가요. 검찰이 미워한 것 같아 이분들. 아유, 진짜 제일 믿겠죠. 예,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선봉자 그렇죠, 검찰 같은 특히 표창원 의원도 그 검찰이 표창원.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관련한 수사 파악하면은 즉각 보고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번에 그 공수처 법안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했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가요. 네네. 검찰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야. 근데 김병욱 의원은 왜 한 거죠? 난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김병욱 의원. 근데 별로 이 국면에서 예.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때렸나 보지. 밉보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장면은 거의 다 때렸나 보지. 찍혔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이제 보면 네. 이제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날 보고하지 않고 그 날짜에 맞춰서 물타기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웃기는 얘기고 뭐 민주당은 물을 탄 거 말로 할 것도 없거니와 전원 법사위라는 거. 그래서 자기들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들을 다 엿먹여서 니들 다음부터 법사위에서 우리한테 까불면 뭐라도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전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재판을 막상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고 될 거 아닙니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요. 지금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기소된 사람들은 거의 다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3심까지 가고 그런 동안 계속 괴롭히고 끊임없이 하면 일단 뭐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정말 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되고 그 과정을 전부 다 감내하게 만들어서 다음번 21대 국회 법사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수처가 있거나 없거나 니들 우리한테 했던 잘못 보면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귀찮게 점에서 할 거야, 약간 예, 이런.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았다. 예, 정말 어마무시한 집단이고 무지막지한 집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부 여기 재판 안 받아봤나? 본인 재판? 본인 재판 받아봤어요? 본인 재판이요? 본인. 예, 받아봤죠. 선거법 무슨 일로? 위반 이런 걸로? 선거법은 아니죠, 저는. 집시 학교 다닐 때 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사람이에요. 군사법원 왜? 탈영했어요? 뭡니까? 타령? 농담입니다. 말씀하세요. 깜짝이야. 아유. 이 재판받은 분은 여기 뭐 많이 받으셨잖아요. 김용희 씨도 받아봤죠. 아니 재판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신경이 반은 재판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경 쓰이죠, 사람인데. 예, 그리고 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당선되면 그래도 당이 방패막이가 돼요. 왜냐하면 의원 한 석 잃는 게 큰 문제인데 네네. 만약에 이 중에 낙선한 사람들은 그냥 전부 이제 등 돌리는군요, 다. 어떻게 등 보면. 돌린다기보다 그냥 결과적으로 버림받게 되죠. 아, 참. 하나 더 지적할 거. 김도읍, 여상규 두 의원은 이 사건에 상당한 관련성이 근데 있었는데 안 됐어. 보란 듯이 오늘 사퇴하고 오늘 기소내에서 빠졌죠. 이거는 서로 뭔가 좀 뭔가 짠 거 예상대로 같은 또 항상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예. 아무리 봐도 그리고 김도읍은 검사 출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불출마 선언하면 내가 빼줄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을 말하면 좀 지나친가요? 아니 그런 느낌이 있죠. 느낌. 아니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 뭐 검찰이 굉장히 아주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까? 재정 신청하는 거? 아니 뭐 법원 이제 재판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일단 그 지금 자유한국당 14명 기소된 사람들이 혐의는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사방해죄 뭐 그다음에 국회에서 막 소란 피운 거 이게 다 제일 들어가 중요한 있고. 게 이 문서 회수한 회수. 그저 우리 이은재 그리고 이은재. 이제 폭처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 4명들은 실형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럼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어요.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그래도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게다가 근데 누구 그 뭐 진단 6주 전치 6주건 누구예요? 그게 박범계 의원인가? 그거 모르겠어요. 누구 상대 의원이 전치 6주가 나왔다고 뭐 그게 김병호. 김병호 의원이에요. 예. 전치육주 넣으려면 거의 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이 정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황교안부터 줄줄이 재판을 받는데 저기 이제 500만 원 나오면은 이제 5년간 피선거권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그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10년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설사 당선이 됐어도 박탈이잖아. 네. 500만 이상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나가기 쉽지 않겠네요. 총선은 뭐 그렇다 치고 아니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어도 쉽지 않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그렇군요. 이게 완전 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엄프를 하는 순간 예. 그건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아니 되죠. 저희가 맨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패스트트랙 수사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그 기소 언제 할 거냐. 근데 기소를 했는데 8개월 됐죠. 예, 8개월. 생각지도 못하게 음. 민주당 의원까지 껴서 기소가 되면 어떤 저는 약간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생 야, 맞추기.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참 머리들은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이런 이제 생각도 좀 옛날 들고. 같으면 이게 예. 이제 검찰이 약간 사회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옛날 같으면 이 발표를 네. 그냥 언론에만 해요. 메이저 언론 몇 개. 그리고 거기서 논조를 잡아.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했다 이렇게 이제 잡히면 끝이야.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럼요. 아무리 검찰이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아갈라 그래도 그게 안 되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아 이거 구색 맞추기야라고 생각하면 언론도 검찰의 입장 그대로 받아 그럼요. 써서 예. 이건 형평성 있는 수사라고 쓰려다가 구색 맞추기로 바뀌는 세상이에요. 예, 요즘 레거시 예. 그 미디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예.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나는 이 과정에서 저는 또 검찰이 참 이상했던 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늑장 수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늑장 수사 아니라고 9월에 경찰로부터 이첩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사지휘 안 했습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처음부터 수사지휘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죠. 해놓고는 무슨 경찰 탓을 하냐고. 아 정말 그러니까 바보로 하러 바보로 추미애 하러.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아니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됐잖아요. 검찰소는 떠난 거죠. 검찰 단계는 법원으로 간 겁니다. 법원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판결. 아니 이 수사와 관련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든지. 아 이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감찰이라는 것은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휘부가 검찰 지휘부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어떻게 하나 봐. 그거에 따라서 이 수사도 조절해라고 했다면 이런 것이 발견됐다든가 이렇다면 이제 그건 문제 삼을 수 있죠. 근데 공익 이제 제보. 검찰이라는 건 검찰은 그런 걸 말로 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렇죠. 다 그냥 이 흐름을 읽고 느낌으로 하는 알아서 기고. 아니 생각이 똑같아요. 그렇지. 위나 야, 아래나. 네, 그렇게 그리고-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다잖아요. 웃어보면서 이렇게 씩. 아이고. 알잖아. 아니 알잖아란 말도 안 그것도 하지. 아니야. 그 어깨 두 번 치고 나가네. 네. 이렇게. 그래. 그래. 표정으로. 우리 검찰이 할 일을 해야지. 어? 그다음에 이러면서. 김기춘 실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할 때 절대로 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종이에다가 쓴대요. 그래갖고 보여준대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머리 좋으니까 외우잖아요. 그럼 이걸 찢어서 삼킨다는 거 아닙니까? 염소예요? 그 삼키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예 뭐 증거를 일말에 뭐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는. 삼킨다는 그런 얘기를 녹음해도 안 남게. 예. 녹취도 안 되게. 그럼요. 그렇지. 야 무섭네요. 그렇게 그러면- 안 할 거면 사우나 가서 얘기하든가. 근데 그러면- 저는 아예 다 벗고. 저게 이제 어.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총선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의석을 크게 늘리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법원도 사실은 그런 정치적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더 쪼그라든다. 그러면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4분 기소됐는데 민주당이 크게 흔들린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면 그분들도 좀 위험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제1당 지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총선에서 이겼다. 이러면은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재판도 일부 영향을 받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특히 나경원은 쉽지 않아요, 저. 그렇죠. 나는 나중에 혐의 받기가 쉽지 않고 예, 지휘에 500만 원 있으니까. 이상 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정치 인생 거기서 이제 일단 스톱이죠. 아니 근데 아니, 저는 황교안은 왜 그러냐면 왜 제가 황교안은 확신을 못 하냐면 그때 없었어. 아 그리고 그분은 그때 무슨 모친 상의가 당해가지고 예. 그 충돌이 일어나던 현장에 없었고 밤에 늦게 왔어. 근데 이제 정치적 책임인 거고 일종의 저거는 예. 게다가 국회의원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렇죠. 원외잖아. 예, 등등해서 황교안은 오히려 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혹은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나경원은 그러면은 책임이 크죠. 황교안, 나경원을 다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응? 검찰이 야당 탄압같이. 야당한테 탄압은 아니고 야당한테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만은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렇게 예, 그리고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그나마 이렇게 기소한 거 자유한국당 의원 14명 기소한 것도 네네. 공수처 통과됐기 때문이에요. 아 니네 통과 안 예, 시켜. 왜냐하면 막았으면은 만약에. 네 통과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과를 막아줬으면 그 유능함을 보여줬다면 예. 검찰에 예. 저는 이거 더 끌었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저는 더 뒤로. 총선 뒤까지 질질 끌었다고 그래서 황교안을 봅니다. 기소했나? 책임자로. 화난 죽어라 이씨. 그래서 아니, 사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취재하면서 아무래도 총선 뒤로 미룰 것 같다 이거 이런 분위기가 검찰 주변에 그래서 황교안이 생겼어요. 들어갔구나. 공수처 못 막았어. 아니 저는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황교안은. 생각해보면 또. 나경원이 거의 책임을 지고 왜냐면 네. 황교안이 충돌 현장에 없었거든 그때. 아니 근데 검사 출신인데 이번에 제가 있는데 안 들어간 사람들은 황교안보다 센가? 아, 몇 명 빠졌잖아. 진짜 이번에 공수처 막았다고 자유한국당이 막았다 치면은. 아, 그러면 저는 패스트트랙 기소 안 완전 예, 없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 더 뒤로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밀 수도 다 있었겠네요. 촛불의 힘이다. 예, 예.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오늘 것도. 그 상공회의소에서 네.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부 요인들도 오고 정당 대표들도 오고 각 기관장들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정당에서는 이제 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가 초청돼서 이제 갔었습니다. 갔는데 추미애 장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조기 앉으시고 저는 여기 앉고 박영선 장관, 뭐 조정식 의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등. 근데 이제 국민의례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앞에서 이렇게 탁 이걸 잡는 거예요. 카메라들이. 오늘 이제 장관 임명됐으니까 잡나 보다. 아니면 나랑 투샷을 잡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 든 적 그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네. 저 뒤에 윤석열이가 윤석열이 있었던 있었어. 거야. 아니 나랑 투샷이 아니고 윤석열과 투샷이었던 거야. 저 뒤에 걸 또 땡겼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저쪽에 보니까는 이 기관장들 앉은 자리에 앉았던 것 같은데 앉은 거 있었으면 가서 인사할 걸. 인사 좀 하죠. 인사하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은 거친 압수 한 국가의전서율이 19이고 검찰총장은 57이거든요. 19요? 17이 아니에요? 17인가요? 17이에요. 예, 17이 57이라서 한참 멀어요. 근데 그 투샷을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추미애 장관 앞에 의원님은 안 나오셨어요? 나를 절묘하게 피했더라고. 저기 앉고 여기 앉았는데 그 옆에 이게 나왔어도 이렇게 퍼지게 처리하는 거 있죠. 두 자리가 그렇게 비었어요. 뭐 민병두 위원장하고 누구 한 사람이 안 와요. 두 자리가 비고 두 자리 건너뛰어서 저였는데 그래서 오늘 임명이 돼서 이렇게 언론들이 카메라가 집중되나 했더니 윤석열과의 투샷을 잡으려고 재밌네.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요. 나중에 보면 재밌더라고. 네.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지금은 도 아니면 뭐예요? 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도 아니면 뭐라고. 무슨 말이냐? 도모할 시기. 미래를 도모할 시기. 그렇기 때문에 해야죠. 미래가 걸려 있는데. 전 뭐 추미애 장관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그 강직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밀고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인사권이잖아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감찰권. 있는데 뭐 감찰은 빌미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검찰 인사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에 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자기 측근들로 요직을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흩어놔야 되고. 그 하나회예요? 검찰의 지금 그렇죠. 하나회? 검사장급 인사 빈자리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저 윤석열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저런 검찰권 행사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찰 내에 합리적인 인사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찾아서 앉혀야 되는 거고 인사권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인사권만 원칙적으로 제대로 행사해도 지금 저 윤석열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나오는 이런 거에 상당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보면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문서에 보면 협의가 있고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협의는 그냥 통보하라는 뜻이에요. 합의는 진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의견 들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중요하지 생각을 않은데 갖고 있군요. 이 정도군요. 네.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제청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 제청안을 검찰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검찰총장이 인사를 주도했다고 봅니다. 일단 법무부 구성원들이 다 검사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누가 될까? 공수처. 울산 고래거기 검사 되죠. 그럴 수 있겠네. 고래고기 검사.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닐까? 자유한국당이 고발해냈잖아. 뭘로 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고발해냈어.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 중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 된다. 네. 그럼 아니 조국 지금 전 보니까 장관- 장관들도 네. 몇 명 고발돼 있고 홍남기 또 고발했어요. 또 고발했어요? 네. 그 탄핵 그거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장관 청와대 수석들이 고발이 많이 돼 있어서 장관 청와대 수석들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아니 검찰처럼 공수처도 누군가 수사를 하면 그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아니 그 혐의가 아니. 있어야. 그거는 고위공직자 비리 그러니까 범죄수사처니까 그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있어야지. 아 기쁘다. 범죄가 있으니 뭐 비리가 있든가 직무상 범죄가 있든가. 대상 관련돼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첩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접수되면 그것의 경중을 판단해서 검사 숫자가 그래봐야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수사차 검사들 20명에서 뭐 파트를 나눠서 사건을 배당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이제 수사관이 40명,
수사처 검사가 20명, 행정직원 20명에서 울트라 슈퍼 스몰 조직이 수사처 검사가 25명이네요. 25, 그다음에 25, 수사관이 40명. 40명.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 하나보다도 작죠. 근데 작아도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받을 수 있죠. 이첩되는 거죠. 예, 예. 이첩된 예, 거. 예.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패스트트랙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 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는데 언론은 아무도 이 말을 안 해.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야,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이 유능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4+1을 끝까지 어쨌든 가동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는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방해 속에 유능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선 욕하기 위해서 윤호중 총장이 조응천 의원 만났다 이런 거 내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유능한 겁니까? 정말 사무총장답게 움직였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서야 원내대표 그만둔 것 같다고. 자기가 뿌린 씨니까 결자해지 자기 거둬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유능함 칭찬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이 예를 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석패율 예. 석패율 딱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죠. 예.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번에 참 잘했다. 합의를 잘 이뤄냈죠.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 그동안에 국회에서 못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네.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 같은 이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오후에 어디 다른 데 가서 토론하다 정의당 분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살짝 삐졌는데 이번 협의안이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이 그렇게 예.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원래 원래 됐지. 예, 근데- 근데 아니 정치에서 협상은 누더기로 하는 겁니다. 무슨 그렇지. 클린컷이 딱 나올 것 같으면 독재 국가 하면 되지. 국회의원 300명이 다 민주당일 것 같으면 뭐 딱딱 법안 만들어서 하겠지만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누덩누덩 만들어서 하나씩 합의하고 하나씩 처리해서 지나가는 거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이인영 원내대표 꼭 하나 칭찬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87년 6월 항쟁 때 사실 그 뭐 나이가 어려서 뭘 알았겠냐 싶어서 어쨌거나 그 당시 학생운동의 리더로서 민주화의 포문을 연 당사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시스템은 안 만들고 선언만 해가고 30년째 헤매던 것을 이번에 연동형이랑 검찰 개혁을 하면서 전 한 매듭 정도는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유능하게 일사불란하게 간 점, 그다음에 제가 정의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정의당은 어떻게 해서든 정의당 자체 지지자의 비례표도 받아야 되고 정의당이 더 올라가려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표를 찍을 때 민주당에 비례를 주면 이게 포션이 작아지니 정의당에 분산해줘야 되겠다는 그 전략이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들의 표를 얻으려면 네. 끝나고 나선 사실 서로 칭찬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저도 하나 꼭 하고 싶은데 이게 투표가 바뀐 거예요. 유권자분들이 지금 그 점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역 투표를 하고 정당 투표를 하는 건 비례 50명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전략적 투표라는 게 내가 민주당 지지자지만 비례대표는 뭐 민주당 됐고 정의당에 한 게 좋겠어라고 생각해서 정의당에 투표를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배를 하는 거지 본인의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에 있어서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잘 설명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 투표는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 그 자체를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300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가야 되냐고 생각하는 거대로 찍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인 거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다시 옛날로 돌려서 원래 니네가 30% 우리들을 지지했으니까 50개 중에 15개가 우리 건데 지금은 그렇게 못 받으니까 그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거야라는 레토릭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그 정당에 대한 투표라서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시는 게 맞는 이 투표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기권표 하나 나왔잖아요. 금태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예. 반대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그게 겁니까? 기권이라는 표현이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한 거예요. 네, 반대를 여기서 한 카운팅이 것이다. 예. 사실은 반대쪽으로 법안이 된 거예요. 통과되지 않길 바라면 기권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우리 저 태섭이 형은 왜 그래 도대체? 아니,
당론으로 정했으면 그거 따라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내가 제일 당신으로서? 잘하는데 니들이 뭘 한다고 자꾸 그래. 이건 아니라니까라고 얘기한 거죠. 아니 검찰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저기 선거 때는 또 민주당 타이틀로 나오려고 하고 아니 꿀은 꿀대로 다 빨고 말이죠. 민주당 꿀 다 빨고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아이, 그러니까 나 참. 당인으로서 이럴 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추진하는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거. 국민적 시각에서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대기업과 네네네. 관련한 무엇을 하는데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그런 논쟁들이 있었죠. 있을 수 있어요. 이러저런 게. 그런데 이 공수처는요. 그 구체적인 내용 뭐 검찰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내용이 그게 국민적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오직 검찰적 입장에서만 문제가 되지. 그리고 사실 금태섭 의원의 개혁안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금태섭 의원의 개혁안을 지지를 하고요. 금태섭 의원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당장 했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아예 다 뺏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 전부 다 옷 벗겨갖고 경찰청 옷을 입혀갖고 그렇죠. 각 지방청에다가 그 검사들을 수사 경찰로 그래요? 보내면 돼요. 아니 농담 이제 뭐 정색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검찰 조직 자체가 기소만 할 수 있고 수사권을 아예 뺏으면 아예 뺏어서 분리를 딱 해서 경찰이 수사를 전체 하고 특수수사까지 다. 근데 기능이 필요하니까 지금 특수부 검사들 전부 다 경찰청으로 파견이 아니라 아예 저기 배치를 바꿔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게 금태섭 안 주장인 대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공수처 안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지. 그 근데 이제- 양반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 분리를 해야 된다는 분리를 건데 해야 된다. 근데 아이. 보십시오. 지금 검사 중에 누가 옷 벗고 경찰로 가겠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금태섭 말은 그렇게 하는데 20년 있다가 이루어질 일을 지금은 못 이루니까 20년 동안 공수처를 만들자고 말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주장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천년만년 가자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개혁을 시작하고 중기적 과제로 넣어서 수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경찰로 이첩해서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선진국형의 법치 시스템을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구성해 나가는 전초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은 이런 과정 없이 15년이 있을 걸 지금 땡겨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하자 그러는데 실행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거 거죠. 문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이건 반대 방식이에요. 아, 반대 방식이다. 예. 전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아니야. 그걸 다 알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들이밀어서 네네.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안이 먼 미래에 맞는 안은 지금 틀리는 아니야. 그래서 네. 이상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그동안. 뭐 본인 소신인데 일관성은 있어요. 얘기가 왔다 갔다 한 적은 없고 일관되게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저 인터뷰도 많이 그 했죠. 점에 있어서는 조응천 의원도 비슷했는데 조응천 조응천 의원은 이제 의원은- 막판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을 그 지금 뭐 그 얘기한 대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완벽히 분리한다. 그래서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수사권은 뭐 어떤 범죄이든지 다 경찰에서 한다. 이렇게 완벽히 분리한다면 뭐 공수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쟁점이 크게 돼서 검찰이 공수처에 물론 반대하고 저항하지만 그거에 뭐 핵심적으로 검찰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검찰이 강하게 반대했던 거는 수사권 조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불가역적이거든. 공수처는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20명, 25명 그 검사에 40명짜리 조직이면은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은 아마 설계하고 있을 거야.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이 가서 다 특수부 출신이 가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검찰의 하명기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주무를 수 있다. 거기도 잡을 수 근데 있다. 경찰은 그게 안 돼요. 대한민국 그 검찰 조직이 다 해봐야 수사관까지 다 해봐야 10,000명 정도인데 경찰은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경찰이 아주 한맺힌 수사권이라는 문제가 그렇죠. 오랫동안 한맺힌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검경 사이에 굉장한 충돌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저는 봐요. 공수처는 지금 일종의 이제 그 검찰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런 그 개혁이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죠. 금태섭 의원 하는 얘기가. 예.
근데 이제 그러나 어쨌든 당론으로 그렇게 정했다면 당론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뭔가 목숨 걸고 막든가 뭘 뭐 막말로 의원직을 던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론으로 정해진 다음에 보팅에 있어서 혼자 이제 뭐 기권이지만 반대는 안 하고 독자 행동을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이 정당 정치를 저도 하는 입장에서 또 정당의 구성원인 입장에서 그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그 안을 올렸다면 저는 이 판은 다 깨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그랬겠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래, 그랬을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그러니까 검찰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 안이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가는 안. 이것도 이게 검찰의 안의 하나라니까요. 판 깨는 안. 그다음에 그 검찰을 분리하자니까 경찰을 분리하자는 안. 수사청으로. FBI 하나 더 맞아요. 만들자 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안.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제가 지금 있는 보니까 거예요. 의원님하고 저의 견해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원님은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말을 듣고 뭐 좀 심하게 하면 검찰이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거고 아니요,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 가세요, 갑자기. 그게 왜냐면 예. 음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검찰적 시각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지. 저는 그냥 판- 피터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판깨기 논리밖에 안 된다 이거는 네네네.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그 판을 깰 얘기라고. 생각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얘긴 너무 진지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금태섭 의원 저 페이스북 보니까 자기는 소신대로 뭐 여러 뭐 이런저런 반응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네.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근데 하나는 아니 믿음에- 옳은 길 아니에요. 그 믿음에 그 아니 조금도 뭐 균열이 본인 없습니다. 입장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바꾼 적은 없어요. 일관되게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점은 뭐 그걸 소신이라면 소신인 거죠. 근데 확실하게 얻은 건 있어요. 저는 뭐 방송인이기 때문에 방송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명해졌죠. 예,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아니 그거 네.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금태섭이 그거 안 했으면 중앙일보가 인터뷰 해줬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에 반기 드니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에는 정당 입장엔 반기를 들고 언론 환경 속에서는 방송 나가긴 좋아지고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묵묵하게 당론을 따라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협상을 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화성에 있는 이원욱 의원 이런 양반은 이거 드러나지도 않아요. 수석 원내부대표 하면서 진짜 이거 하면서 생고생을 혼자 다 했는데 아무도 이름도 모른 채 넘어가 버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죠. 언론이 아니에요. 이건 언론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런 거 하고 나면 민주당이 잘했다. 최소한 한겨레하고 경향이라도 그렇게 썼어. 근데 그들도 안 써 이제. 그 사실 이거 민주당이 유능하게 잘했어요. 그럼 이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지. 숨은 공로는 예를 들어 원내수석 부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원욱 의원입니다. 화성에. 그래서 예. 화성의 이원욱 의원이 잘했다고 숨은 공로자 이렇게 기사도 써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럼 저희가- 요새 없죠. 저희가 우리가 막 쳐드리는 칭찬합니다. 걸로.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아니 진중권 얘기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네네네. 이번 얘기. 진중권은 아직 정의당 네, 당원이죠. 아 그래요? 어제 토론 참 재밌게 잘 봤는데.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완전 레거시 미디어 막 옹호 보호 철동 수비자가 재밌었어요. 됐다. 저 어제 토론해 보면서 진짜 계속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10분만 봤는데 하필이면 10분 볼 때가 경향신문 유희공 기자를 제가 직접 만났던 얘기하는 대목이었는데 여하튼 저 어제 보면서 이게 씁쓸했던 게 뭐냐면 손석희라는 어떤 우리 시대 토론의 아이콘인 사람이 그 유시민과 진중권이 2004년인가 5년에도 어디 토론에서 그렇게 붙여서 셋이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파병연지 탄핵연지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15년 동안 그나물의 그 밥들인 손석희 사장이 그나물의 그 밥들을 데리고 그나물의 그 밥들과 함께 앉아서 레가시 미디어에 앉아서 레가시 미디어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 자체가 주는 코믹스러움. 그게 아이러니하죠. 누가 예. 이겼다 누가 졌다를 논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잘못하고 진중권 씨가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 서복현이 앵커가 됐으면 서복현도 진중권하고 유시민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저는 어제는 언론이 히어로가 그렇게 정준희 교수예요. 예, 그러니까 정준희 교수. 언론이 그렇게 386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물러나야 된다, 뭐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들은 아직도 그러고 놀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고요. 유튜브를 포함한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들도 너무 부족해서 저래서 무슨 토론이 되겠나 싶은 그런 참 아우 나는 안타까운 저는 뭐 토론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
진중권 정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그래요? 왜 기각이 됐을까? 아니 그건 이제 음모론 같은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각을 당연히 구속영장이 시켜야지. 무슨 기각된 말씀이에요, 거죠. 지금. 예. 필요성 인정 안 돼. 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나간 것도 막 너무 열불이 쳐서 죽겠구만 지금. 검찰이 아주 엉망으로 영장 신청한 거 아닌가? 청구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아예 기각을 목표로 청구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검찰은 빤스를 구속시켜서 좋을 게 없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몇 천원짜리 라면 훔친 사람을 구속시키는 빤스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악독하다는 얘기입니까? 더 흉악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서 막판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지만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싶은 흥분할 마음이 있네요. 만해요. 아닙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